자, 안녕하세요. 닥터사루스입니다. 자, 오늘 다룰 지질은 중성지방이죠. 이 영상에 속한 목록 중용 편을 보시면 콜레스테롤에 관한 다른 동영상이 6편 더 있습니다. 모두 보시면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꼭 보십시오. 앞서 낮을수록 좋다고 알려진 LDL, 높을수록 좋다고 알려진 HDL 모두 중용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성지방의 중용 범위를 살피기 전에 몸을 푸셔야죠.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입자인 지단백을 크기에 따라 분류해 봅시다. 이 내용을 먼저 보셔야 중성지방의 중용을 잘 이해하게 될 테니까요. 중성지방이 풍부한 것이 잔여 콜레스테롤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과 LDL을 빼면 되죠. 30 미만이 정상이고요. 이 잔여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의 주범 중 하나인 SDLDL을 올립니다. 또한 유리지방산 모노아실글리세롤을 혈관 안으로 사정없이 내뿜습니다. 그 결과 혈관을 망가뜨림과 동시에 염증까지 불러일으킵니다. 어우, 정말 무섭군요. 덧붙여 잔여 콜레스테롤은 LDL과 다르게 거품세포를 잘 생기게 해요. 거품세포 안에는 콜레스테롤이 잔뜩 들어있어서 동맥경화의 주범이 됩니다. 또한 중성지방이 높아질수록 몸에 좋은 HDL이 낮아집니다. 중성지방을 높인다고 알려진 유전자가 30여 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주로 비만과 연관된 후천적인 생활습관, 환경이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중성지방은 얼만큼 낮춰야 안심할까요? 자, 여러 연구들을 통해 중용의 범위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연구는 덴마크에서 1만 4천여 명을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사한 연구예요. 비록 금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 검사한 거긴 하지만요. 중성지방의 우측 극단을 443으로 잡았네요. 많이 높긴 합니다만 88 이하의 수치와 비교한 위험도를 보시면 입이 벌어집니다. 여성에서 심근경색 17배, 총 사망 증가 4배예요. 그리고 중성지방이 증가할수록 나빴는데 88 증가할 때마다 심근경색이나 사망 위험을 20%씩 올렸습니다. 두 번째도 덴마크 연구네요. 9만여 명을 13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보시면 총 사망 위험이 중성지방 89 이상부터 올라가요. 그리고 177, 266 이상 기준으로 한 계단씩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일찍 세상을 뜰 확률이 20%씩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잔여 콜레스테롤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죠. 곁다리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LDL 보십시오. 130이 중용 수치고요. 높은 우측 극단도 문제지만 낮은 좌측 극단이 더 위험했네요. 역시 LDL은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높은 중성지방이 심혈관 사망 위험을 올린 것은 예상한 것인데요. 감염 질환과 내분비 질환 사망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높은 중성지방이 위험을 올리는 심혈관 질환 이외의 병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암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대장암이죠. 중성지방 높으면 위험이 20% 가까이 올라갑니다. 폐경전 여성에서의 유방암, 자궁내막암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방광암도 예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뇌 질환입니다. 중성지방이 300 이상이면 치매 위험이 80% 올랐다는 연구도 있고요. 뇌졸중의 경우 195 이상이면 위험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중성지방이 500 이상으로 더욱 극단으로 치달으면 췌장염도 쉽게 찾아옵니다. 아까 중성지방과 직결되는 잔여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유리지방산이 올라가는 것 기억하셨을까요? 자, 이 물질이 췌장 베타세포를 상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올립니다. 당뇨 환자에서 중성지방 높으면 정말 안 좋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살펴볼까요? 모든 행위와 감정에서 중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이름에서부터 드러낸다. 악의, 질투, 도둑질이 그러하다. 이러한 것들이 나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지 지나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다. 즉, 제로 쪽이 중용인 항목도 있습니다. 중성지방이 바로 이러한 항목 중 하나죠. 공식적인 중성지방의 중용은 150 이하입니다. 미국의 경우
4명 중 1명이 중용에서 벗어난 고중성 지방 혈증입니다.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이죠. 그런데 앞서 소개드린 연구들을 보면 중성지방의 중용 기준 88 이하로 더 내려야 할 듯하네요. 전 세계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수치가 88씩 증가할수록 심혈관 사망, 총 사망 위험이 13%씩 증가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중성지방에 대해서 무자비해질 수 있을까요? 첫째, 중성지방을 올리는 질환이나 상황이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먼저, 갑상선이 빠질 수 없습니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가 10보다 높으면 중성지방이 20 정도 올라갑니다. 진료를 보셔야죠. 또한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 접어들어서 연함의 중용을 잃어버리면 중성지방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간에도 악영향을 주어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효소와 지단백을 혼란에 빠뜨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과 혈당이 어떤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슐린 저항성 이야기가 나온 것은 둘째 항목에 대한 힌트가 되죠. 예,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이나 과체중일 때 체중을 5% 빼시면 중성지방이 평균 12 감소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열량 제한 식이법은 체중 감량과 함께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셋째, 단순당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는 혈당 지수, 우리 GI라고 부르죠. 이 수치가 높으면 더욱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액상 형태, 또 가열을 많이 할수록 도정 과정을 거치고 입자가 작을수록 혈당 지수가 높으니 참조 바랍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10% 늘리면 두세 시간 만에 중성지방 수치를 5만큼 높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무섭겠죠. 우리나라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순당을 줄이면 고중성 지방 혈증이 25%나 감소했어요. 단순당을 많이 먹으면 무서운 것이 중성 지방을 올리는 것과 비례해서 크기가 작아 해로운 그 SDLDL 있잖아요. 이 입자들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덩달아 지단백 A도 늘립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기념일에만 생일에만 단 음식을 드세요. 너무 심했나요? 예, 최소한 먹는 간격은 길게 해 주십시오. 자, 넷째.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 관리에도 좋습니다. 우선 치아씨드입니다. 34%가 섬유질이에요. 물론 오메가3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도 많죠. 몇 주간의 짧은 임상 시험에서도 중성지방을 14 낮춰주었습니다. 자, 섬유질 음식의 두 번째 예는 곤약입니다. 곤약의 대부분은 수분인데요. 그 글루코만난이라는 섬유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중성지방을 23%까지 낮추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와우. 하지만 다른 영양분이 별로 없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중용을 역시 지키셔야겠죠. 참고로 종합 분석에서 곤약은 LDL 수치를 2달 이내에 13 이상 낮추어 줬습니다. 다만 타피오카나 과당 등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은 피하시고 주식으로 애용하시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역시나 음식을 통해서 중성지방을 조절하시는 것이 정석이죠. 일주에 2번 생선을 드시면 2달 후 중성지방을 10 낮추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HDL은 2 이상 올려주었고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오메가3는 하루 한 4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등어 한 토막이 100g인데 여기에 오메가3가 4.7g 있죠. 들기름은 60%가 오메가3고요. 사실 오메가3 보충제도 중성지방을 잘 낮추어 줍니다. 그런데 음식을 통한 섭취 말고 보충제는요, 심혈관 질환 예방과 수명 연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자마죠. 시행한 종합 분석 보시면 당뇨 환자가 되었든 대사증후군이 되었든 기저심장 질환이 있어서 2차 예방으로 먹든 간에 도움이 안 되었어요. 수치는 주요 참고 사항이지만 결과물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약이 이런 기전으로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정작 최종 결과도 좋은지는 두고 봐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한 중성지방 줄이기는 추천 못 드립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심방세동이라는 무서운 부정맥 있죠.
오메가3 보충제 고용량으로 드실수록 위험이 올라갑니다. 하루 1g 이상을 보충제로 드시면 1.5배 증가했죠. 자, 여섯 번째, 고기 섭취를 중용으로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3인분보다 더 초과로 드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2달 이내에 중성지방을 26 정도 올립니다. 일곱 번째, 술입니다. 술도 중성지방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남성분들 하루 2잔, 여성분들은 하루 1잔보다 더 드시면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출발 지점이 됩니다. 술은 금주가 중용임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자, 중성지방 갑자기 올라간 분 중 하루 이틀 내에 술이나 고기를 많이 드셨다는 경우 여러 번 봤습니다. 여덟 번째, 운동입니다. 자, 운동이 중성지방 낮춰준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운동이 가장 좋고 얼마만큼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까요? 자, 3개월 기준으로 운동 안 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유산소 운동은 중성지방 10 낮춰주었고요. 근력 운동은 7 낮추었네요. 그런데 운동을 두 종류 다 해서 잘 섞어주면요. 20 이상 낮추었습니다. 역시 하이브리드가 대세입니다. 운동 형태 다양하게 하십시오.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운동과 동시에 자식 생활도 줄이셔야 합니다.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을 16시간이라고 치면 앉아있는 시간을 8시간 이하로 줄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세요. 엉덩이가 가벼워야 돼요. 움직임을 가지시는 것 하루 41번 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중성지방 평균 수치가 딱 89였습니다. 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식이 조절에 의한 중성지방 변화는 2주 안에 대부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2주 동안은 정체돼요. 하지만 계속 유지하시면 서서히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운동도 3달 이상 하셔야 중성지방 감소가 더 뚜렷하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에 관해서는 느리지만 꾸준한 것이 경주에서 이긴다가 정말 진리입니다. 진료 현장에서 느끼기에 중성지방은 조금만 신경 쓰시면 빠른 속도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경 안 쓰시면 빠르게 나빠지죠. 중성지방 관리도 매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중성지방의 중용은 낮을수록 좋다는 것이고 88 이하의 엄격한 기준을 지킵시다. 중성지방이 높다면 첫째, 갑상선 저하나 당뇨 쪽을 체크하세요. 둘째, 비만이시면 체중부터 줄이세요. 셋째, 단순당 줄입시다. 넷째, 섬유질 섭취에 신경 쓰십시오. 다섯 번째, 보충제 말고 음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 잘 드십시오. 여섯 번째, 고기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요. 일곱 번째, 술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병행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움직임을 자주 가지세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풍요로운 건강을 위하여! 살루스!